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트를 이용을 해서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지난 동영상에서 저희 다트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다양한 공시 사항 중에서 이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는 각각 이 정기 공시와 외부 감사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 공시 안에 보시면 이렇게 사업 보고서, 분반기 보고서가 들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 관련된 부분은 이 통합 종합 공시 통합 검색에서 외부 감사 관련 아래 해당되는 감사 보고서 또는 그 회사가 연결 회사인 경우에는 연결 감사 보고서가 이 외부 감사 관련 사이트 아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기 공시와 에 해당하는 이 사업 보고서, 분반기 보고서들은 그리고 외부 감사의 경우에도 각각 그 제출 기한이 있어서 약간 실제에 비해서는 약간 늦지만 외부에서 투자자들이나 또는 이 회사의 재무적 상태라든지 또는 경영 실적을 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 연구자들은 이러한 그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동영상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 다트 안에서 실제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아니면 다른 그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저와 같이 다트라고 쳐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트라고 치시면 이 첫 번째 전자공시 시스템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 동영상과 이번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다른 회사도 써도 되겠습니다만 일관성을 있게 제가 예, 회사 삼성생명보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관련된 회사의 명칭이 같이 뜹니다. 그렇게 삼성생명보험이라고 치시고요.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는 이 앞에 있는 정기 공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1년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그런 나온 사업 보고서, 분반기 보고서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 년으로 선택을 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3년 기간 동안에 회사가 공시를 한 각종 사업 보고서, 분반기 보고서가 이렇게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의 목적은 저희들이 사업 보고서를 실제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사업 보고서인 2022년 12월 사업 보고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성생명의 사업 보고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그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다음과 같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이 창이 뜹니다. 이렇게 보시면 삼성생명 사업 보고서 이렇게 해서 뜨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부분을 누르시면 전체 화면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목차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고 싶으시면
하나하나 이제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 보고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회사의 사업 보고서의 표지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유형, 주권 상장법인 또는 회사명 또는 대표이사, 본점 소재지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사의 개요를 들어가서 보시면 첫 번째 회사의 개요에서 연결 대상 종속 회사의 현황, 즉 연결 대상 회사 수가 상장인 회사는 몇 개이고 그다음 비상장인 회사는 기초에는 110개였는데 올해 즉 올해라는 게 2022년도죠. 증가가 36개가 있었고 22개는 연결 대상 종속 회사에서 빠져서 기말에 119개가 됐다. 요렇게 정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대상 회사의 변동 내역도 이 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나하나 회사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사의 연역을 쳐보시면 회사의 그 과거 히스토리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도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배회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연역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경우는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금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총수라든지 주식의 몇 주가 이게 발행할 주식이 총 몇 주고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몇 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매입을 한 자기 주식 수가 별도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시면요. 이 관련된 삼성생명보험회사의 지배회사의 사업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은 1960년대부터 이건 회사에 대한 선전입니다만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단체 생명보험, 퇴직연금 그리고 긴 고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팔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 말 현재 1,889만 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등등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속회사의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 부분들이 나타나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무에 관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약 재무 정보 해서 그 연결 재무 상태표에 대한 요약 정보가 우선 뜹니다. 그리고 요약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 부분이 이렇게 요약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재무제표도 요약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요약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이 밑에 연결기준 재무제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렇게 우선 연결 재무상태표로 해서 단기, 그 다음에 전기, 전전기 재무상태표가 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출발으로 해서 각종 자산, 그리고 부채 부분에 대한 재무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 손익 계산서에는 관련된 영업 수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업 비용 그리고 해당 영업의 수익 비용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 이 산업은 2022년도까지는 기존의 회계 기준 IFRS4에 의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포괄 손익 계산서도 이렇게 2022년도 12월 이전에 발표된 것과 2023년 이후에 발표된 형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나 연결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앞에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그 상태표라든지 이런 포괄 손익계산서 등 이 재무제표를 보심에 있어서 관련된 숫자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주석을 같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은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목차에서 3번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주석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더욱더 풍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면 정리표와 같은 부분이고요. 그 해당되는 금액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는 이 주석과 같이 보시면 이 회사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많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주석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일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요. 이런 회사에 대한 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사가 어떠한 상품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현재의 회사의 주요 주주나 특수 관계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의 주주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물산이 19.34%, 그리고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자기 주식이 얼마인지 등 주요 주주의 구성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과 같이 그 거대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종속 기업의 현황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삼성생명이 그 투자한 주요한 종속 기업이 어떠한 회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러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또 이러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은 이제 큰 회사기 때문에 이 주석북에 있는 내용도 상당히 방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속 기업의 변동, 또 비지배주 지분에 대한 정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주석의 두 번째를 보시면 주요한 회계 정책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사가 사용을 한 회계 정책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작성 기준은 어떤 기준인 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계 정책들 이 이렇게 쭉 다 열거가 돼 있고요. 물론 보험 산업은 2022년까지는 참 그 회사들에 따라서 금융 상품의 경우에도 IFRS 9 이 부분을 적용한 회사들도 있고, 또는 그 IFRS 17을 적용하기 위해서 2023년에 같이 동시에 적용을 시작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회계 정책 부분들도 이러한 그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의 주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결 실체는, 즉 삼성생명은 기업회계기준서 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 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의 최초 적용일까지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의 적용을 면제받을 계획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IFRS 9, 즉 우리나라 그 기준서 명칭으로는 1109호의 적용이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1117호, 즉 IFRS 17이 최초 적용될 때 동시에 같이 적용을 될 수 있도록 연기 조치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앞에 있는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주석을 통해서 이러한 기업의 회계 정책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회계 정책도 단순히 이런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자산 부채 또 손익에 대한 각종 그 회계 정책이 자세히 이 주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 기업회계 기준서 1109호도 이 IFRS 17과 그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그 관련된 그 도입 효과가 2023년도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도입 효과에 대한 그 최초 공시는 이렇게 2022년도 말 사업 보고서에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의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기존 103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바뀔 110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으로 바꾼 경우에는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에 같이 공시를 해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IFRS 17이 2023년도부터 최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입 효과 부분이 당연히 2022년 말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도입 효과 그 부분이 주석에 별도로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련된 정보를 원하시면 이런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에 해당되는 주석을 찾아가서 그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가 보험회사를 그 예시로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다른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회계 변경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계속 써오던 회계 정책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에 그 관련된 섹션 부분에 찾아가서 그 확인을 해 보시면 이 회사가 어떠한 회계 정책을 통해서 그 관련된 정보를 작성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더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위험 회피 회계라든지 에 대한 각종 그 회계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험 산업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여기 나와 있죠. 기업회계 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되며 동기준서는 기존의 기업회계 기준서 1104호 IFRS 4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한 이 회계의 변경에 대해서도 주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떠한 변화인지 그리고 보험 부채 평가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합니다만 그래도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경우에서 특정된 그 도메인별로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회계 정책이라든지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보험계 예를 들어서 최초로 어떠한 그 회계 정책을 변화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이 관련된 주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IFRS 17과 같이 그게 중요한 변화의 경우에 관련된 재무 영향도 이렇게 별도로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참고로 보시면요. 이 보험 산업의 경우에는 1104호가 기존의 회계 기준입니다. 즉 기존의 2022년도까지는 이 기준으로 해서 그 연결 재무 상태표를 작성을 했고요. 만약에 2022년 12월 31일 현재에 IFRS 17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회사가 생각했을 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라고 그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10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억, 100억, 1000억, 조, 즉 316조가 대략 296조로 자산이 변화를 합니다. 즉 변동 금액은 대략 19조 정도의 감소가 있을 거라고 회사는 바라본 거고요. 부채 부분에 있어서는
291조가 255조로 해서 변동이 36조가 부채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IFRS 4번을 IFRS 17로 변경했을 때 자산은 19조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채는 36조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자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약 17조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회사는 추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에 있어서도 IFRS 4번일 때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 수익 비용 그리고 당기순이익 부분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포괄 손익 계산서를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IFRS 17을 2022년도에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회사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당기 연결 순이익이 1조 7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약 6천억 정도 증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회사는 새롭게 회계 기준이 변경됐을 때 어떤 재무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 사업 보고서 또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에 이러한 현황들이 같이 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4번은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즉, 이 연결 재무제표는 연결회사,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하나의 연결 재무 상태로 만든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재무제표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별도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또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그리고 이익이연금 처분계산서 같은 부분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도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별도 재무제표의 주석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별도 재무제표의 숫자와 같이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결 재무제표에 더 보시면요. 이 보험계약 부채의 주석이 17번과 39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7번과 39번을 가서 보시려고 하면 연결 재무제표 주석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이건 1번이죠. 그러면 이렇게 쭉 찾아 내려가서 물론 찾기를 해도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쭉 내려가서 한번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17번. 여기 아직 6번이고요. 17번이니까 한번 또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17번이라고 돼 있죠. 번호가. 즉 17번 보험계약 부채 이 부분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 위에 있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배당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인에 대한 감사 의견도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단기에 최근에는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삼정회계법인이 감사인이었고 감사 의견도 적정 그리고 기타 강조사항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모든 회사가 별도의 그 주의사항 부분들이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분들이 이사회라든지 또는 주주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원 임직원에 대한 사항 등 이 각종 많은 정보가 이렇게 사업보고서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산업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2년도까지는 IFRS 4번이 적용되어 있었고 올해부터는 IFRS
17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도 그 작년까지는 이렇게 영업수익에서 보험료 수익, 재보 수익, 이자 수익 이런 형태로 그 재무제표 그 손익계산서 형태가 나타나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형태들도 IFRS 17에 따라서 그 손익계산서의 형태도 바뀌게 됩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올해의 반기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의 반기 보고서를 보시려고 하면 여기에서 반기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기 보고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기 보고서 해서 관련된 표지 부분이 있고요. 바로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연결 재무제표로 가서 보시면 여기는 당연히 반기이기 때문에 2023년 6월 30일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 기준에 그 비교 재무제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상태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보험계약 부채, 재보험계약 부채 이런 부분들도 형태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올해는 IFRS 17이 적용돼 있어서 손익계산서가 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IFRS 17에 따라서 이 보험 서비스 수익에서 보험과 관련된 수익 그리고 보험 서비스 관련된 비용 이렇게 해서 보험 서비스와 관련된 수익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보시면 일반 보험 서비스 수익과 재보, 출재 보험에 관련된 서비스 수익이 별도로 구분돼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변화가 이렇게 투자 서비스 수익이 별도로 표시가 돼서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손익 계산서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훨씬 정보 이용자에게는 다양하고 그 활용성이 더 높게 좋은 형태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별도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런 부분들과 죄송합니다. 살펴봤고요. 아까 사업 보고서에서 아까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이 손익계산서의 형태가 이렇게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존에 했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기 보고서를 가서 보시면요. 네.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에 이렇게 관련된 손익계산서 형태가 바뀐 게 큰 변화입니다. 물론 수익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 기존의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 보험 서비스 수익의 주석 23, 이 부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석에 가셔서 23번을 한번 저희들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22번, 23번. 여기 보시면 보험 서비스 수익의 보험 서비스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 서비스 수익이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뭐 깊이 볼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예상 발생 보험금과 서비스 비용, 그 다음에 위험 조정의 변동, 그 다음에 서비스의 보험 계약 마진에 따른 수익 해서 이렇게 과거에 2022년도 재무제표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올해부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산업과 같은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크게 변화된 보험산업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보고서나 향후 감사보고서를 활용을 하실 때 이렇게 큰 제도의 변화 같은 부분들도 이런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확보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그 가치를 창출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저희들이 연결로 기준으로 봤습니다만 이렇게 별도를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무제표를 누르시면 그 사업 보고서에서 여러분들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별도로 재무제표, 별도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보실 수 있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주석은 이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재무제표 재무제표 주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에 상응하는 주석을 여러분들이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삼성생명보험을 예시로 해서 이 사업보고서 또는 분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한번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예를 들어 제 앞부분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라이나생명을 한번 예를 들어서 감사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삼성생명보험 대신에 저희들이 이 회사명에 라이나생명보험 그러면 이렇게 저절로 밑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으면 같이 떠줍니다. 그럼 이 부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라이나생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정기 공시를 누르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나생명보험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는 생명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외부 감사 관련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 감사이기 때문에 그 감사 보고서가 있으면 당연히 뜨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라고 예를 들어서 원하면 누르고요. 그래서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감사 보고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보고서는 뭐 분기나 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말 공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2022년 12월 것이 지금 현재는 아직 2023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감사 보고서고요. 그러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감사 보고서를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감사 보고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도 역시 감사 보고서 부분, 사업 보고서에 비하면 훨씬 그 내용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 보고서는 감사 의견, 그리고 관련된 재무제표, 그리고 해당되는 주석이 있을 뿐입니다. 이 주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이 표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감사 의견이 어떻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감사를 했고 어떤 회계 기준을 사용했다는 등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무제표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관련된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부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주석 부분들이 있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련된 주석은 예를 들어 4번, 5번, 6번, 7번, 25, 36번 등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보험계약 부채의 경우에는 4번, 19번, 20번 이런 부분들을 가서 같이 이 금액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시 감사 보고서에 있어서도 주석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가서 보시려고 하면 여기 주석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관련된 주석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역시 저희들이 앞부분에서 사업 보고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주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한 개요 부분이 있고요. 회사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그리고 회사가 어떠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회계 정칙으로 어떠한 회계 정칙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석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넘겨 보시면요. 관련된 그 기준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재개정 기준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 당연히 그 기준이 재개정됐지만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설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2022년 감사 보고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성생명의 그
경우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회사의 경우에서도 이 1109호에 대해서도 제정이 돼 있지만 라이나 생명의 경우에서도 아직 그 적용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즉 IFRS 17의 최초 적용일이 2023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 IFRS 9 즉 기준서 1109호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같이 시작하겠다라고 회계정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역시 다른 기준서에 관련된 회계 또는 회사의 회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2년도 12월 31일 현재 보험회사들은 2023년도부터 IFRS 17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입 영향을 그 주석에 같이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보고서가 아닌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그 아까 그 삼성생명의 경우와 같이 이렇게 IFRS 39 기존에 따른 그 영향하고 향후 IFRS 9이 죄송합니다. 아직 적용은 안 됐습니다만 IFRS 9을 2022년도에 적용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그 비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주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IFRS 17 보험계약의 제정에 따른 관련 회계정책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공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뭐 보험에 관심이 있거나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사 보고서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 변화의 효과를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무상태표에 있어서도 자산과 부채, 자본이 얼만큼 변하는지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 있어서도 그 형태도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가 기존에 2022년까지는 이렇게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외 수익비용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IFRS 17의 경우에는 보험 서비스 손익, 그 다음에 투자 서비스 손익 이렇게 형태 자체도 바뀌고 금액에 있어서도 변동이 있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보면 당기손익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아마 100만 단위, 여기 단위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즉 410억 정도 당기순이익도 IFRS 17을 적용을 하면 늘 거라고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총 포괄손익 면에 있어서도 3,1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러한 사항을 공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FRS 17의 전환 방법에 있어서도 사업 보고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동일하게 공시된 부분들이 있고요. 별도 재무제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 계약의 전환 방식에 따른 재무 영향도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환 방법을 어떤 전환 방법을 썼는지 예를 들어 수정소급법을 썼는지 공정가치법을 썼는지 또는 그 대상 연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같이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 쪽에 걸 보신다라고 하면 관련된 자료를 확인을 하실 때 반드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추석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분석을 하셔야 해당되는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학업에서 연구를 하시든 반드시 가장 기본적인 그 기업에 대한 정보 부분은 이러한 사업 보고서 또는 감사 보고서 부분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 제표만을 활용하실 게 아니라 그 연관된 주석 그리고 그 다른 부분 사업 보고서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것이 그 회사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를 를 통해서 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물론 개략적입니다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얻었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시면 예를 들어서 그 다른 그 인터넷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신용 정보라든지 또는 각종 그 산업과 또는 그 회사에 관련된 기사 같은 부분을 검색을 하셔서 같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이러한 정보들도 좀 더 시의적절하게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시장에 공시가 되고 있고요. 물론 회사 내부자들의 그 직원들에 비해서는 그걸 아는 속도는 늦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정보들을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축적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의 그 실시간 그 공시사항이라든지 또는 신문 기사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그 기업의 그 정보에 대한 그 가치를 여러분들 자신이 높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다트를 이용을 해서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정보입니다. 를 한번 여러분들과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기업에서도 그렇고요. 또는 그 회계를 감사하는 또는 어떤 기업의 그런 분석을 하는 그 실무자 측면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또는 학생분들도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소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트에서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